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계선이라고 하고요. 오늘 뭐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뭐 타일링과 관련된 어떤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사실은 그 초등학생분들을 위한 강의는 제가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난이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또 너무 또 쉽게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너무 어렵게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뭐 너무 쉽다 그러면 좀 빨리빨리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좀 요 부분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다 제가 준비한 게 다 뭐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어쨌든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목은 타일링과 수학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학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일링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처음에 이제 딱딱하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타일링이란 같은 모양의 타일을 이용하여 뭐 겹치지 않게 뭐 평면을 세우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발바닥 그림 제가 붙였거든요. 보시면은 뭔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실이나 아니면은 뭐 바닥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타일링 그림이죠. 그리고 뭔가 규칙 있는 것처럼 또 보이고요. 자, 그래서 타일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뭐 여기서는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이제 발바닥 모양의 이제 그런 타일이죠. 집에서 이제 욕실 타일이나 타일을 뭐 잘 아실 테고요. 이렇게 같은 타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같은 모양의 이제 타일을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같은 모양의 타일을 이용해서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이 타일을 이제 오른쪽으로 또 이동시켜서 이제 또 하나 더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타일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평면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를 이제 아실 텐데요. 뭐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타일은 요 타일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타일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제가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일을 붙이고 해서 전체 평면에 타일을 제가 타일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타일이라고 하고요. 이 평면 전체를 다 붙인 요거를 타일링이라고 해요. 뭐 어렵나요? 아주? 괜찮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제가 사용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이 뭔가 이런 삼각형 같은 이제 모양을 가지고 오면요. 제가 이제 평행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방향이 주어집니다. 방향이. 그리고 방향이랑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지 그만큼의 이제 길이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냥 평행 이동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방향이 같더라도 이렇게 그 이 평행 이동하는 거리를 좀 줄이면은 이 삼각형이 조금 덜 움직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적게 이동하면 지금 이게 뭔가 이게 겹치죠. 이게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이러면은 제가 실망을.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할 때 충분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겹치지 않게 타일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어, 뭐 욕실이나 또는 바닥이나 평면을 이렇게 타일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평행 이동이 꼭 오른쪽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타일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뭐 오른쪽 또는 왼쪽 아래 뭐 사실 대각선으로도 또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여러분이 정하시고 그리고 또 길이를 또 정해서 그만큼 평행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행 이동이 사실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요 삼각형으로 이동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만큼 길이만큼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쪽 반대로 가면은 사실은 방향만 바꾸면은 또 원래대로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평행 이동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면 이 타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또는 이제 뭐 왼쪽으로 하는 평행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평행 이동을 하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출발하면은 요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또 여기서 출발해서 이 대각선으로 하면은 요 이제 요 두 가지 정확하게 이제 네 가지죠. 왜냐면 오른쪽 평행 이동, 그다음에 왼쪽, 그다음에 이쪽 대각선, 또 저쪽 대각선. 근데 어쨌든 요 평행 이동을 이용하면 이 전체 이제 그 이 타일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행 이동을 이용한 타일링입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의 사실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대각선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학교 가기 전에 식사하고 학교 간 거하고 학교 갔다가 와서 식사하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오른쪽 한 거나 또는 오른쪽 대각선 한 거나 같은 자리로.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행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평행이동을 이제 살펴봤고요. 예, 조금 아까 모양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어떤 특징이 있죠? 뒤집어져 있어요. 예, 뒤집히는 게 있죠. 아,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평행 이동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뒤집힌 게 있으니까 여기 요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은 모양이죠? 예,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이제 반사, 예, 거울 반사, 반사입니다. 자, 반사는 저희가 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런 이제 축이 있고요. 그러면 이 축을 중심으로 거울이니까 이제 대칭이죠. 이제 반사를 하려면 이제 자 이렇게 그렇죠? 이 축을 중심으로 이거를 이렇게 딱 뒤집으면 이쪽으로 이제 이게 거울 반사입니다. 반사. 물론 이게 축을 중심으로 이제 이건 삼각형 도형인데 도형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더 가깝게 붙어 있으면 요 축은 그대로 있고요. 반사를 하면 조금 가깝게 또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딱 붙어서 축에 딱 붙어서 반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뒤집는 사실 제가 반사란 말보다 뒤집기를 썼어야 되는 용어를 예, 어쨌든 뒤집기 또는 반사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그림인데요.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반사를 해서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밑에도 또 역시 또 반사를 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평행 이동. 그래서 사실은 이 반사하고 그다음에 또 평행 이동 하고 하면 이 또 평면을 잘 덮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는 평행 이동한 경우에는 아까 비스듬히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비스듬히 갈게 갔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반사를 한번 해볼까요? 반사를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해볼게요. 첫 번째 반사, 두 번째 반사.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반사를 하면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는 어디로 가죠? 이게 저 밑으로 가겠죠? 예, 저 밑으로. 자, 그래서 요 타일에서 요 밑으로 사실은 평행이에요. 그래서 반사를 이렇게 평행한 선을 따라서 반사를 두 번 하면 평행 이동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반사를 하면 평행 이동이 밑으로 돼. 그럼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순서를
밑에 거를 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반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반사를 하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럼 이게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사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조심해요. 순서를 어떤 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전에는 요걸 반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요걸 반사하면 평행이동이 밑으로 했었었는데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이걸 평행이동하고 아니 이걸 반사를 하고 요걸 반사하면 평행이동이 위로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는 삶하고 좀 비슷하죠. 아까 전에 식사하고 집에 아니, 학교 가는 거하고 학교 갔다 와서 밥 먹는 거 좀 다르잖아요. 순서가. 예, 이것도 평행이동하고 좀 다르게 반사 같은 경우는 순서를 다르게 하는 게 다른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어요. 예.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너무 쉽나요? 아, 예. 네, 너무 쉽다고 그래요. 예, 역시 제가 난이도 조절. 근데 좀 차츰차츰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하고 또 조금 다른데 어떤 걸 이용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반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 반사도 있고 또 여기도 반사도 있고 예. 제가 난이도를 너무 낮게 잡고. 자, 그래서 반사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반사를 하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제 타일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반사 해서 어,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반사하고 또 반사하고 해서 저희가 전체 그 타일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는 처음에 우리가 요 타일을 시작해서 여기 이제 반사 4개를 여러 번 이렇게 하면 이 타일 하나로 전체 어떤 그 평면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게 뭐 평행 이동이나 또는 이런 반사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뭐 이것처럼 타일 하나로 시작해서 전체를 이렇게 예쁘게 이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는 아마 조금 어려울 텐데요. 분리도. 어, 분리도. 예, 또 아직까지도 난이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아까 돌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리려면 중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80도를 정확하게 돌려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렇죠. 회전 돌리는 게 이제 회전이고요. 회전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중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심으로 이제 얼마만큼 돌려야 되는가. 혹시 각도를 배웠나요? 각도? 예. 네, 그래서 이거는 180도를 이제 돌리면 이렇게 요 삼각형이 이렇게 180도 돌아서 이렇게 가겠죠? 180도.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원점 그러니까 요 중심 원점의 중심에서 이 얼마나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크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크기가 지금 180도인데 뭐 180보다 작게 뭐 120도 또는 뭐 90도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 중심이 여기 딱 맞으면 요걸 돌리면 이것도 뭐 똑같겠죠? 비슷하게 180도 그 다음에 120도 뭐 90도. 그래서 사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전을 이용하면 요 파일을 이쪽 파일로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전체를 만들려면은 요거 하나로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회전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거 요것도 여기도 이것도 역시 또 회전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회전을 2개를 이용하면요. 왜냐면 아까 요 타일을 일로 옮기는데 회전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요 회전을 이용하면 요거를 이렇게 180도 돌리면 이렇게 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요걸 중심으로 다시 또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회전을 해서 자, 첫 번째 회전,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 됐죠? 그래서 아까 처음 거랑 비교해 보면 또 뭐가 됐죠? 예, 평행이동. 그래서 이것도 회전을 두 번 해서 평행이동이 되는데 평행이동이 위쪽 방향. 그래서 순서가 밑에 있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이게 두 번째 회전이었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회전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예, 슬라이드를 준비를 할 필요도 없었네요. 근데 슬라이드를 하면 역시 아시는 것처럼 아래로 평행이동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만들려면 이렇게 회전이 일단 두 개로 여기 이쪽 줄에 있는 걸 다 타일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회전이 하나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회전 세 개만 이용하면 전체 평면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요 회전 잘 이용하면 이렇게 한 줄 저희가 아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면은 자, 요거로 회전하면 요걸 전체를 이렇게 180도를 돌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붙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요걸 중심으로 회전하면 요게 또 저 왼쪽 가서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회전 3개만 이용해서 이 전체 타일링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만 이용해서도 잘 저희가 타일 하나 하고 몇 가지 이런 뭐 평행이동, 회전 또는 반사 이런 것들 이용해서 평면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회전 또 이건 예, 회전도 있고 반사 평행이동 반사. 예. 그래서 이쪽 방향은 예, 평행이동이 맞고요. 근데 이쪽 방향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행이동하면 이거 안 맞죠?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니죠. 그냥 평행 지금 발바닥 모양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이쪽도 지금 그냥 평행이동을 하면 지금 안 맞죠? 뭔가 지금 잘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바닥을 여기에서 요 발바닥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평행이동으로는 지금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평행이동도 반사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고 그리고 평행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평행이동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네, 무슨 얘기가 있죠? 그래서 미끄럼 반사. 그래서 미끄러지고 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를 합쳐지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고 나서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미끄럼 반사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미끄럼 반사도 물론 이 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축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가까우면 이렇게 미끄럼 반사가 일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가까우면 또 미끄럼 반사.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미끄럼 반사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발바닥이 이렇게 잘 맞죠? 그 다음에 또 미끄럼 반사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미끄럼 반사하고요. 그리고 평행이동 두 가지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 자, 미끄럼 반사를 해서 이렇게 발바닥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면 되죠. 위쪽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이 타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요건 어떻게 될까요? 예, 미끄럼 반사를 하고요. 이쪽 방향에 또 예, 회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도 또 미끄럼 반사를 또 하면 되겠죠? 봐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미끄럼 반사는 항상 이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평행 이동하고 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미끄럼 반사를 하면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반사.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 반사를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미끄럼 반사 사실은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해서 전체 타일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괜찮은가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시 아까 봤던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하나로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얻었던 건데요. 그리고 요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으로만은 불충분했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요 두 개의 타일을 쌍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은 평행 이동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보면은 그 두 개를 쌍으로 가지면 사실은 평행 이동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다른 것도 막 필요하지만 이렇게 타일들을 몇 개 이렇게 뭉쳐서 보면 더 단순한 어떤 평행 이동만 가지고 이 타일링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거를 뭉치면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뭉치면 보이시나요? 평행 이동만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요거 두 개 하면 이제 평행 이동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평행 이동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 맞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뭐 사각형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삼각형도 사실 뭐 잘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사 저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보여드릴게요. 반사 또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반사 하면은 여기 있는 두 개 또 옮겨버리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세 개의 반사를 이용해서 삼각형 그 타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세 개의 타일링을 세 개의 반사만 이렇게 이용해서 타일 하나로 이렇게 타일링을 만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예쁜 제가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애셔라는 이제 네, 뭐 이런 그 평면에 타일링 할 때는 꼭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분이고요. 애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멋진 그림을 많이 이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금방 보입니다. 사실은 이 멋진 그림이 어떤 원리에서 왔는지. 사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잘 보면은 요 파란새하고 요 하얀새는 조금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죠? 예, 그렇죠. 맞아요. 꼬리가 얘는 약간 내려갔고 얘는 꼬리가 약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역시 눈썰미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제가 한 묶음으로 보면 어떻게 이 타일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 평행 이동을 맞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 이 사실은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번에는 이제 물고기 근데 물고기 이게 색깔이 다 달라서요. 요것도 이제 처음에는 물론 예쁜 그림이고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역시 요 물고기 세 개, 파란 물고기, 노란 물고기, 빨간 물고기 이렇게 합쳐서 요소 보면 또 어떻게 얻을 수 있겠죠? 네, 평행 이동으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또 평행 이동을. 근데 이거 색깔이 지금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물고기인데 그냥 상상을 해서 이게 그냥 하얀색하고 이 흑백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노란 물고기하고 뭐 파란 물고기, 빨간 물고기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얻으려면 조금 더 작은 부분을 택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물고기 하나를 완성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겠죠? 네, 반사. 자, 그래서 이쪽으로 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파란 물고기는 얻었어요. 그럼 빨간 물고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네, 회전인데 맞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은 얻을 수 있겠죠? 회전. 그 다음에는 또
반사를 하면은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저쪽으로 또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반사,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전, 반사. 그래서 반사하고 회전 요 두 가지만 해서 반사하고 회전만 해서 사실은 전체를 이렇게 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요 도룡뇽 이제 그림인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요 도룡뇽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요거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 역시 이것도 평행 이동, 예, 맞습니다. 평행 이동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역시 이 경우에도 이 도룡뇽이 다 같이 하얀색 도룡뇽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회전 두 개를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도룡뇽 여기 하나죠? 그리고 요걸 중심으로 180도 회전을 하면 요 도룡뇽이 여기로 또 가겠죠? 그리고 또 여기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요거를 또 하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도룡뇽들이 다 여기로 또 이동을 하겠죠? 회전하면.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회전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도룡뇽들을 다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강연을 하는 도중에 꼭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도룡뇽 그런 타일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는 뭐 제일 쉬운 타일링이죠. 여기서 이제 요게 뭐로 보이시나요? 낙타? 예, 제가 낙타를 그리려고 했는데 네, 낙타라고 해두죠, 일단. 그래서 이 낙타를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런 낙타를 상상하기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낙타가 사실은 엄청 간단한 거에서 왔다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낙타가 있는데 사실은 보시면 볼까요? 이 낙타 다리 부분을 여기 있죠? 여기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이렇게 더 간단해져요, 모양이.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다리를. 그래서 낙타 그림이랑 사실은 요 그림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죠? 이 지금 낙타 원래 이 뒤쪽 부분 이게 앞쪽이 뒤쪽이었나요? 여튼 이 부분을 또 여기로 옮기면 더 모양이 단순해지죠. 그래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 모양은 엄청 쉬운 모양, 낙타 모양이 엄청 쉽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평행 사야 그래서 낙타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룡뇽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여기서 여기 빨간 거하고 요 녹색 이 회전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얻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회전하면 이렇게 얻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 도룡뇽으로 했을 때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마름모로도 지금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름모하고 도룡뇽을 잘 비교하면은 사실 됩니다. 사실은 이 도룡뇽의 면적하고요, 그러니까 넓이하고 이 마름모의 넓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도룡뇽의 그 왼손이잖아요. 여기가 조금 없어지고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룡뇽 여기 이제 얼굴 부분 여기가 좀 없어지고 여기가 좀 튀어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또 꼬리, 그렇죠? 꼬리.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나요? 어디가 바뀌었지? 예, 여기. 네. 그리고 도룡뇽 맞아요. 이렇게 머리가 바뀌었죠? 머리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엔 또 팔을 또 똑같은 걸 옮겨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랑 또 팔을 옮겨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름모 타일을 이용해서 타일링을 만든 거하고 이 도룡뇽을 이용한 거가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처음에는 간단한 이런 타일링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뭐 도롱뇽이라든지 또는 새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다른 뭐 물고기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그림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도롱뇽하고 마름모하고 사실은 똑같은 그리고 이거는 또 아까 그 회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평행 이동을 또 만드는 그런 걸 보여요. 사실은 제가 뒤로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예, 역시 또 이제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뒤에를 예,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3시 50분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재밌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감사합니다. 제가 왜냐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사실 그 대학원생분들이나 또는 학부생분들한테 강의할 때도 항상 시간 초과를 하는데 네,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러면 항상 그래서 더 해달라고 해주시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삼각형도 했고요. 사각형도 했고요. 오각형. 그래서 정오각 이게 각도가 이제 다 똑같은 정오각형이거든요. 정오각형으로 이 타일을 이용해서 타일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타일링을 할 수 있다. 예. 타일링을 할 수 없다. 이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타일링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꼭 시점에 이제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일단 보시죠. 이게 각도가 이렇게 벌써 3개를 하고 나서 4개를 붙이려면 뭔가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금지 표시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각형인데 정오각형 각도가 똑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되지. 그러면은 혹시 다른 오각형은 될까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이 삼각형의 이제 반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타일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많이 배워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줄인 거거든요. 여기서 혹시 오각형이 잘 보이시나요? 어떤 오각형이 있을까요? 삼각형 몇 개를 잘 모으면 오각형이 보일 텐데요. 맞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으면 오각형 보이죠? 그래서 정오각형은 안 되지만 다른 오각형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혹시 육각형도 보이시나요? 네, 이제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제가 더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요. 육각형 이걸로 하면 또 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각형도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오각형도 있어요. 이거 오각형 이거 사실 다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묶음을 하면 굉장히 단순한 거에서 왔어요. 묶음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네, 묶음을 하면 평행 이동으로 이 타일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일을 제가 좀 전까지는 계속 하나만 사용했는데요. 굳이 뭐 꼭 타일을 하나만 쓸까요? 뭐 이 경우는 오각형도 써보고요. 오각형 이거는 몇 각형이죠? 육각형. 육각형, 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3가지 종류 타일을 써서 이제 덮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벌써 규칙이 있는 것 같죠? 뭔가 패턴이 있잖아요, 규칙이. 이것도 사실은 요거를 한 묶음으로 하면 또 역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통해서 타일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모양을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위로 갔던 걸 약간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나만 제가 딱 틀었는데 이러고 나면 평행 이동으로 만들 수 없죠. 평행 이동은 충분치 않잖아요. 그래서 요 오각형 타일로
이렇게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묶음을 잘 하면 이렇게 묶음을 잘 해서 이거 두 개 묶음을 하면 평행이동으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묶음을 잘 해서 평행이동만 가지고 타일링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거를 반복이 있는 타일링이라고 하고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타일. 그리고 이것처럼 이게 더 이상 규칙이 이제 조금 바꿨지만 규칙이 사라지면 이제 반복이 없는 타일링. 그래서 이거는 반복이 있는 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반복이 있는 타일링을 만들 수 있으면 반복이 있는 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반복이 없는 타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타일을 이용해서 얻게 되는 모든 타일링이 반복이 없는 그런. 그래서 요 반복이 없는 타일, 규칙이 없는 타일은 사실 처음으로 이제 요 사실 로저 펜로즈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걸 만드셨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없는 이제 펜로즈 타일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요거를 보통 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연 모양 같나요? 연 날리는 연. 요거는 화살 같은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카이트 앤 다트인데 어쨌든 이거 화살 그리고 이거 연. 그래서 요런 각도인데 사실 요거는 예, 아까도 말씀하신 합쳐지면 이렇게 해서 반복이 있는 타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원하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타일을 하더라도 반복이 없는 타일을 원하는 건데 이건 아니.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림을 더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을 더 넣었죠.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을. 그러면은 이렇게 붙이면 뭔가 지금 그림이 안 예쁘죠? 이거 금지입니다. 알겠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선을 잘 맞춰서 붙여야 되는데 선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타일의 무늬를 맞춰서 나중에 나가서 실습하시면 꼭 선을 맞춰서 이렇게 붙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붙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붙이면 괜찮겠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붙여도 뭐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또 괜찮겠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건 어떨까요? 야, 이건 안 되겠죠? 예, 이건 안 됩니다. 그것도 금지. 왜냐면 지금 여기 이 선이 이 빨간 선이 여기가 지금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펜로드 타일링을 붙이실 때는 꼭 이 무늬까지 다 잘 맞춰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림을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 펜로즈 타일링 사실 그러면 이렇게 연 모양하고 이 화살 모양하고 사실 이거를 이렇게 무늬까지 잘 맞춰서 정말 평면을 덮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평면을 덮을 수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복잡한 그림 그려놓고 이건 덮을 수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덮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걸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그 화살 모양이었죠? 이 화살 모양을 사실 이렇게 잘 쪼개서 그 요 화살 모양을 제가 이렇게 바꾸는 이게 펜로즈 타일 나누기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화살 모양을 이렇게 연 모양하고 그 화살 모양의 반쪽 두 개. 그 다음에 요 연 모양을 또 역시 이렇게 연 모양하고 그 다음에 화살 모양 반쪽 두 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그 연이나 그 화살 모양을 이렇게 더 작은 걸로 만드는 나누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원래 이제 이런 거는 가능했었죠. 이게 잘 맞으니까 가능했었죠. 근데 나누기를 하면 역시 그림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양에서 잘 맞으면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를 해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시 또 요게 잘 맞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약간 어긋난 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붙였는데 조금 근데 이렇게 잘 맞으면 역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기를 해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펜로드 타일을 이용해서 전체 평면을 덮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약간 무슨 옷 모양인가요? 이거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나누기를 하면은 원래 그 연 모양하고 원래 이 화살 모양하고는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원래 걸로 치려고 하면 더 늘려야 되는 게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원래 그 크기에 맞는 거죠. 그림이잖아요. 그다음 다시 또 나누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아이고. 그래서 원래 걸 하려면 또 어, 아, 그렇죠. 원래 이 그림인데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 걸로 하기 위해서 또 더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누기를 합니다. 다시 또 키우. 그래서 결국엔 나누기를 해서 더 키우고 하면 다른 얘기로 전체 평면을 덮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펜로즈 타일링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펜로즈 타일링은 저희가 몇 개를 이용했죠? 두 개.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한 개의 타일이 반복 없는 타일이 될 수 있을까? 한 개로. 그래서 한 개의 타일을 독일어로 하나가 아인이거든요. 그리고 슈타인은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 아인슈타인, 그래서 그게 하나의 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아인슈타인 타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 교수님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한 개의 타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타일이 존재했습니까? 근데 정말 재미난 거는 정말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인가 어쨌든 정말 최근에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유래하는데요. 보면은 이게 묶음을 제가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 삼각형 16개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게 모자처럼 보이나요? 이분들이 모자라고 불렀거든요. 모자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모자를 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전체 이렇게 타일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또 보이신 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반복이 없는 타일링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 부분만이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 여기 이제 모자가 여기 하나 있죠? 그렇죠? 또 모자가 또 어디 있죠? 다 모자긴 한데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얻을 수 있는 모자예요. 어디요? 여기. 여기도 있고. 예, 또? 예, 여기도 있고요. 또. 예. 예. 그래서 제가 다 찾았나요? 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평행 이동으로 정말 얻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 모자 옆에 있는 것들 주변을 모자만 보면 안 되고 모자 주변을 같이 봐야죠. 보면은 모자 주변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모양이 다르니까 이거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개를 뭉쳐서 그렇죠? 가능한 건 예를 들어서 요거랑 예를 들어서 저거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보면은 그럼 요거까지 더 생각하면 요거랑 요걸 저걸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평행 이동해서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증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본 거지만 사실은 항상 반복이 없는 이제 타일링을 주거든요. 예, 감사합니다.